28페이지 갑시다. 이왕의 만보. 이 장르가 뭘까 이거? 딱 봐봐. 장르가 뭐야? 일기? 일기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장르 뭐야? 한시. 한시. 그러니까 이렇게 한문으로 된 건 한시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자로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해석인 거야. 그래서 한시는 현대어로 풀어놨기 때문에 지문에 실리잖아. 한시가 제일 쉬워. 원래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현대로 풀어놔야 되겠지. 근데 우리 한시는 장르가 두 개잖아. 네 줄짜리랑 여덟 줄짜리가 있잖아. 네 줄짜리는 절구, 여덟 줄짜리는 율시라고 부르는데 얘는 많지.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조선에 들어오면서 한시가 약간 변형돼. 그래서 얘는 변형된 한시야. 정통 한시가 아니라 변형된 한시. 한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요? 어디서 끊어요? 마침표에서 끊어요. 마침표 있어요. 친절하게. 근데 원래는 마침표가 없는 한시가 많지. 그럴 때는 몇 행씩? 2행씩 끊어서 읽으면 돼요. 한시는 그래서 쉬워요. 한시는 끊어 읽을 때도 2행씩 끊어서 읽으면 실수를 안 해. 최대한. 그러니까 읽기도 쉽지, 현대로 풀어져 있지. 끊어 읽기까지 편하니까 한시가 쉬운 거야. 자, 가봅시다. 읽기를 자주 하여 어지러이 뽑아놓은 책들. 이 사람 자꾸 까먹는 거야. 그래서 어지러이 뽑아놓은 책들. 흩어진 걸 다시 또 정리하자니. 그러니까 책을 뽑아놓고 놓은 거야. 흩어진 걸 다시 정리하자니 해는 문득 서쪽으로 기울고 강 위에 숲 그림자 흔들린다. 이렇게 된 거야. 끊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책 정리하다 보니까 해가 어떻게 된 거야? 진 거죠. 다음. 막대 짚고 마당 가운데 내려서서 고개 들어 구름 낀 고개를 바라보니 라고 했어요. 여기서 고전을 읽다 보면 막대 짚고 할 때 막대가 잘 나온단 말이야. 이 막대가 뭐라고요? 그냥 막대기라고 보지 말고 얘는 지팡이라고 보세요. 막대 짚고 마당 가운데 내려서서 고개 들어 구름 낀 고개를 바라보니 아득히 밥 짓는 연기가 피어나고 아득히 밥 짓는 연기 피어나고 쓸쓸히 들판인 서늘하구나 라는 거죠. 야, 들판이 서늘하다라는 말이 나왔지? 그럼 계절은 언제일 가능성이 커요? 서늘하니까? 겨울은 춥다고 하지, 그지? 근데 가을이거나 뭐 초봄이거나 그렇겠죠? 근데 뒤에 뭐라고 나와요? 농사집 가을거지라고 나왔으니까 계절적 배경이 언제? 가을입니다. 쓸쓸히 들판은 서늘하구나.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면 화자의 심정은 어떤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좀 나쁜 것 같아요? 나쁘지. 뭐 때문에? 이 쓸쓸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쓸쓸함을 느끼고 있는 거야. 다음. 농사집 가을거지 가까워지니 절구질 우물가에 기쁜 빛이 돌아요. 마을 사람들은 어때? 기쁘지. 왜? 수확철이니까. 갈까마귀인데 갈까마귀는 무슨 까마귀? 가을 까마귀를 갈까마귀라고 불러요. 이것도 계절적 배경이죠. 가을 까마귀 돌아오니 절기가 무르익고 해오락이 서 있는 모습 우뚝하고 환하다라고 돼 있어. 자, 여기까지는 바라보는 풍경이죠. 풍경은 어때요? 긍정적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 같아요? 긍정적. 그죠. 긍정적이죠. 수확철의 기쁜 빛, 또 서 있는 해오락이 새지. 해오락이도 어떻게? 우뚝 서 있고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내 인생을 홀로 무엇 하는 것인지. 수건이 오래도록 풀리지 않네라고 했죠. 수건은 우리 숙변이라는 말이죠. 그치? 자고 있는 원이야. 자고 있는 소원. 소원이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소원을 수건이라고 불러요. 수건이 오래도록 풀리지 않네. 끊어주고요. 이 회포 털어놓을 사람 아무도 없어. 이 수건이 오래도록 풀리지 않아. 이 회포를 풀어놓을 사람이 없어서 검은 고만 둥둥 탄다. 고요한 밤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내용 간단하죠? 바로 문제 가볼게요. 자, 하나 공통점입니다. 일단 찾는 방법부터 가볼게요. 일단 공간의 대비, 대상과의 문답, 시간적 배경의 의미 활용, 반어적 표현 활용, 서류적 표현 통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에 이게 통해, 활용하여 이렇게 돼 있죠. 항상 선택지 볼 때는 어디서부터 보라고? 뒤에서부터 봅니다. 여기 일상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공간이 가지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애매할 수 있죠. 공간이 뭐 농사하는 공간인데 거기다 이거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세모인데 앞에를 봐야 되겠지. 공간의 대비시. 그렇지? 공간이라는 얘기는 대비를 찾을 때는 어디서부터 찾아야 돼? 항상 내가 있는 이곳이야. 그럼 내가 있는 공간, 장소지. 장소는 긍정적인 공간이에요? 부정적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공간 자체는 긍정적이지. 근데 그 공간이 나에게 다르게 다가오는 거지. 그럼 이 공간과 다른 장소가 또 있니? 이 작품에? 없지. 이 장소에는 뭐만 있어? 가을 농촌 풍경만 있는 거야.
여기서 대비가 되려면 공간의 대비가 되면 안 되고 누구와 누구의 대비겠니? 자연물과 나의 대비는 나와. 나는 좀 상황이 안 좋은데 해오라기는 우뚝 서 있으니까. 또 마을 사람들과 나의 대비는 나오겠지. 하지만 장소는 대비가 안 나오지. 그래서 얘는 틀린 거야. 항상 공간에 대비하면 VS고 이쪽과 이쪽이잖아. 기준점을 먼저 찾아야 돼. 기준점을 먼저 찾고 이곳과 상대적인 장소가 또 있는지를 보는 거야. 항상 이렇게 찾는 거고. 삶에 대한 깨달음 나옵니까? 아,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깨달아 안 깨달아? 안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2번도 X. 다음 3번 가볼까? 여기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는데 내적 갈등 나옵니까? 내적 갈등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승태야, 내적 갈등 나오니 안 나오니? 나옵니다. 이게 내적 갈등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내적 갈등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내적 갈등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할까? 말까? 이거야.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걸 내적 갈등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보통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영이랑 사귈까? 영숙이랑 사귈까?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내적 갈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너무 좁게 본 거고 내적 갈등은 이거 이렇게 정리하세요. 심리적으로 긍정적이지 않은 상태는 다 내적 갈등입니다. 승태 전 여친이 새로운 남자를 만났어. 이거 보면 승태가 막 속이 문드러지고 있어. 얘도 뭐예요? 내적 갈등이에요. 알겠죠? 자, 내적 갈등의 범위. 그러면 여기 내적 갈등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왜? 오래도록 뭐가 풀리잖아? 수건이 풀리잖아. 그래서 쓸쓸하고 이래요. 그걸 시간적 배경 의미를 활용하여라고 했지. 시간적 배경이 언제죠 지금? 가을, 저녁, 쓸쓸하지. 차갑지. 맞네? 그럼 얘는 일단 가는 맞는 것 같아요. 가는 맞습니다. 다음 여기 가보자. 여기 현실에 대한 비관적 태도라고 했지. 여기서 말하는 만약에 선택지에 현실이 나온다면 다 뭐라고요? 이 작품이 쓰여진 당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인 거야. 그럼 당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어떻다고 나옵니까? 시대적 배경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건 처음부터까지 누구 얘기야? 내 얘기야. 그래서 현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뭐가 있어? 비관적이라는 말이 있네. 야, 비관적이 무슨 뜻이야? 승태야, 비관적 무슨 뜻이냐? 그럼 비관적과 상대적인 말이 뭐야? 낙관적이에요. 얘네들이 반대말이라는 얘기는 원래 반대말은 모든 부분에서 다 똑같아요. 딱 한 부분에서만 반대인 거야. 남학생과 여학생은요. 다른 부분은 다 똑같아요. 뭐만 달라요? 성별에서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르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낙관도 비관도 분명히 뭐가 있겠니? 공통점이 있겠지? 공통점이 뭘까요? 낙관과 비관의 공통점이 뭐? 공통점은 다 미래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면 비관 그러면 우리 자살할 때 비관 자살이라는 말 쓰지. 근데 그때 비관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거야. 사람은 현재 힘들어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왜? 미래에 대한 뭘 가지고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이 정말 힘들 때는 희망이 사라질 때입니다. 그래서 비관이에요. 미래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거야. 낙관은 뭐야? 미래에 대한 인식이 좋은 거죠. 야, 전교 꼴찌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을 수 있어요. 낙관적일 수 있어요. 전교 1등도 비관적일 수 있어요. 이건 현재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어디에 대한 인식? 미래에 대한 인식. 자, 일단 얘는 틀렸죠. 현실에 대한 비관적 인식 태도라고 했으니까 이놈의 현실은 때가 돼도 바뀌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 얘는 틀렸고. 자,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자세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삶의 자세, 어떤 태도로 살고 싶다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네, 틀렸다고 봐도 돼요. 서류적 표현은 나오니? 서류적 표현 나오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얘 틀렸죠. 이렇게. 3번. 다음 몇 번? 3번. 이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선택지에 대한 개념만 잘 골라내도 답은 이렇게 한 번에 찾을 수 있다. 됐죠? 오케이. 자, 다음. 가와 관련해서 한번 더 볼게요. 또. 이건 나에 나와 있는 내용 같고요. 자, 요거 이제 35번 볼 텐데 35번도 누구야?
나야? 오이? 에이. 오이? 아, 노잼. 아, 이 타이밍을 이렇게 못 맞추나? 자, 맞춘 걸로 합시다. 자, 이거 보면 1, 2번이 가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요 1, 2번은 먼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가봅시다. 어떤 상황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이유를 자기에게서 돌이켜 찾는 것이 반구적이의 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원인을 자기한테 찾는 거지. 이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은 자신이 그 상황에 책임이 있다는 주체적 각성으로 수동적이고 비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찰하는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자기에게 책임 있는 것 같은 자세는 어떤 자세라고? 그래, 책임 있다는 주체적인 각성으로 수동적이고 비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가해화자는 학자로서의 목표는 학문적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여기는 개인적 상황에서 생각이 잠기는 거지. 그럼 여기서 학문적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지. 이게 뭐야? 학문적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목표. 본문에 있는 말로 말하면 본문에 있는 말로 바꾸면 수건. 이게 풀리지 않아서 반성하고 있는 거야. 자, 1번 가볼게요. 수건이 오래도록 풀리지 않는 회포는 슬래시. 그럼 이 오래지 않아서 회포는 심정이잖아. 뭐가? 학문적 경지에 도달하지 못해서 느끼는 내적 갈등이겠죠. 학문적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여기에서 느끼는 심정이겠고. 정확하게 맞죠? 2번. 고요한 밤에 검은도만 둥둥 타는 것은 슬래시. 승태야, 검은도 얘 왜 타는 거냐? 앞에 넘겨서 봐봐. 본문에서. 검은 거 얘 왜 타요? 검은 거 타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앞에 내 이 괴로움을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검은 거를 타는 거죠. 뒤에 화자가 주체적으로 각성하게 되는 원인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2번이야. 2번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이 문제는 세 가지에서 답이 나온단 말이야. 첫 번째, 앞의 내용이 슬래시 앞쪽 본문의 내용이 맞는지. 그리고 여기는 뒤에 있는 보기의 내용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 보면 각성하게 되는 나오지. 여기 나오죠. 각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주체적으로 각성으로라고 나와야지.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얘도 본문에 이 내용이 있는 게 분명하잖아. 그래서 볼 때 얘도 맞고 얘도 틀렸다고 볼 수 없어요. 여기 있는 거니까. 다만 뭐가 잘못됐어? 둘의 연결관계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답이 볼 때 어디에서 답이 나오는지 자꾸 봐야 돼. 근데 이것도 만약에 그냥 갔으면 또 틀린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승태한테 뭐라고 질문했니? 본문에서 다운표 찾지? 검은 거를 왜 타지? 넘어가서 보라고 얘기했잖아. 갔다 와야 돼. 이건. 응? 갔다 와야 돼. 그러면 알잖아. 왜 타? 이 근심을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검은 거만 타는 거야, 밤에.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 뒤랑 연결돼, 안 돼? 안 되니까 다음 몇 번이야? 2번이 되는 거야, 항상. 그래서 이 다운표는 단순하게 인용했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넘어가서 확인하고 와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수건이 오르도록 풀리지 않는 회포라고 했지. 그래서 수건이 오르도록 풀리지 않아서 근심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럼 여기서 보니까 수건이 뭔데? 학문적 경지야. 그래서 보니까 학문적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여기 심정 잘 어울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따져보도록 하세요. 다음 2번이었죠. 그럼 이제 남은 문제가 몇 번하고 몇 번 남아요? 33번, 34번 나오죠. 이렇게 되면 나의 수필이 좀 어렵거든요. 어렵더라도 우리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급하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있지. 요거 봐도 되고 A, B, C만 봐도 상관은 없어. 자, 그러면 그래도 한번 우리는 읽어봐야 되겠죠? 읽어보기 전에 여기가 좀 잘못됐어요. 여기가 B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입니다. 두 줄 위로 올라가야 돼요. 두 줄 위로 올라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줄 올라가. 그거 좀 수정 좀 해주세요. 자, 윤동주 가봅시다. 아까 있잖아, 성찰하면 누구야? 역시 윤동주 아니겠어요? 성찰이니까. 밤이다. 시간적 배경이 나왔네요. 밤입니다. 밤이다. 하늘은 푸르다 못해 농해색으로 캄캄하니 별들만은 떠럭떠럭 빛난다. 밤에 별들이 빽빽 빛나는 거야. 침침한 어둠뿐만 아니라 오싹오싹 춥다. 이 육중한 기류 가운데 자조하는 한 젊은이가 있다. 그를 나라고 부르자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이 한 젊은이가 누굽니까? 윤동주요. 나라고 봐야죠. 수필이니까 윤동주 맞아요. 하지만 나라고 해야 되겠죠. 나. 근데 나를 나라고 하지 않고 한 젊은이라고 했죠. 네.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3인칭 그거요. 아니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하죠? 나를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근데 그거 이제 문자 그거 아는지 아는데. 어? 객 객관화 또 아니 있었어. 아니, 대상화 객관화 대상화라고 합니다. 얘는 화자를 다른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죠.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거지. 1993년도에 대학교에 갓 입학한 청춘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누구야? 선생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나를 다른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객관화 대상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끊어볼까요? 여기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밤에 뭐 하는 거야? 자주 하는 젊은이가 있는 거지? 저 여기 밤이다 하나 해놓을게요. 아이고,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밤이다. 어이? 동그라미 가고 싶을 뿐이야. 이렇게. 다음. 나는 어둠에서 배태되고, 밑에 나오죠? 어둠에서 되고 태어나고, 이 어둠에서 생장하면서 아직도 이 어둠 속에서 그대로 생존하나 보다. 이제 내가 갈 곳이 어디인지 몰라 허우적거리는 것이다. 하기는 나는 세계의 초점인 듯 초췌하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내 바닥을 반드시 받들어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 머리를 각바퀴 내려두르는 아무것도 없는 듯 하다마는 내막은 그렇지도 않다. 나는 도무지 자유스럽지 못하다. 다만 나는 없는 듯 있는 하루살이처럼 허공에 부유하는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하루살이처럼 경쾌하다면 마침 다행할진데 그렇지도 못하다라는 거죠. 하자. 어떤 사람이 어떤 거죠? 여기서는 중심 하나 그거면 어떻게? 어디다 비출래?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이 상황?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자유롭지 못하다. 또 하나는 어둠 속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 둘 중에 하나겠죠. 둘 다 해도 되고요. 그럼 선생님 아니면 요거 하나로 끝내버릴까? 갈 곳이 어딘지 몰라 허우적거리는 것이다 라고 했죠. 뭐처럼? 하루살이처럼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다음 까보자. 그럼 화자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이니 부정적으로 보이니?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이 점의 대칭 위치에 나의 부정적인 거, 대칭적인 위치에 또 하나 다른 밝음의 초점이 도사하고 있는 듯 생각됐다. 뭐야?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뭐가 있을 거다? 어딘가에는 밝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된다. 하다만 그것을 휘잡기에는 나 자신이 둔질이라는 것보다 오히려 내 마음에 아무런 준비도 베포치 못한 것이 아니냐. 밑에 보면 그런 것을 휘어잡기에는 내가 둔하다기보다는 뭐 하지 않아? 준비와 배포,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고 보니 행복이란 별스러운 손님을 불러들이기도 또 다른 한 가닥 구실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될까 보다. 즉 희망이라는 손님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돼? 그에 따른 뭘 치러야 돼? 구실을 치러야 된다라는 말이겠죠. 같은 말이죠. 이렇게. 그럼 얘는 선생님은 여기다 하자. 이 밤이 나에게 있어 어릴 적처럼 한낱 공포의 장막인 것은 벌써 흘러간 전설이다. 그러니까 이 밤이 나에게 그냥 한낱 공포의 장막 이건 아니야. 따라서 이 밤이 향락의 도가니라는 이야기도 나의 염두에서는 아직 소화시키지 못할 돌덩이다라는 얘기야. 그럼 소화시키지 못할 돌덩이라는 얘기가 향락의 도가니라는 이야기도 나한테는 맞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 어둠이 공포도 아니고 그렇다고 향락의 도가니도 아니다 이거야 나한테는. 둘 다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뭐냐? 오로지 밤은 나의 도전의 호적이면 그만이다. 도전에 좋은 호적수이면 그만이다. 나는 어둠에 뭐 하겠다는 거야? 밤에 맞서겠다는 얘기야. 이것이 생생한 관념 세계에서만 머무른다면 애석한 일이다. 내가 이걸 생각 속에만 하면 애석한 일이야. 어둠 속에서 깜빡깜빡 졸며 다닥다닥 나란히 한 초가들이 이 아름다운 시의 이건 하나 넘어갑시다. 하고 넘어가자. 아름다운 시의 화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벌써 지나간 시대의 이야기요. 오늘에 있어서는 다만 말 못한 비극의 배경이다. 이제 닭이 회를 치면서 맵잔 울음을 뽑아 밤을 쫓고 어둠을 짓내무라 동편으로 훤히 새벽이란 새로운 손님을 불러온다 하자. 하나 경망스럽게도 그리 반가워할 것은 없다. 보아라. 가령 새벽이 왔다 하더라도 이 마을은 그대로 암담하고 나도 그대로 암담하고 하여서 너나 나나 이 가랑지질에서 주저주저 아니치 못할 존재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럼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거야, 없다고 보는 거야? 희망이 없다라고 보자. 어디 갈까요? 여기 할까요? 이렇게. 여기가 상념이죠. 무엇에 대한 상념입니까? 출발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맨 처음에 밤이다 라고 말했죠. 이 밤에 하는 상념들의 나열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나무가 있다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는 무엇에 대한 상념을 이어가는 거야? 나무에 대한 상념. 그래요. 나무가 있다. 여기 나무가 있어요. 그는 나의 오랜 이웃이요 벗이다. 그렇다고 그 아내가 성격이나 환경이나 생활이 공통한 데가 있어서 아니다. 말하자면 극단과 극단, 이쪽 극단과 이쪽 극단 사이에도 애정이 관통할 수 있다는 기적적인 교훈의 한 표본에 지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죠. 나무에 대해서 뭐라고요? 나의 오랜 벗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상황이나 처지가 전혀 반대인 거지. 어쨌든 벗이에요. 뭐 여기까지 할까요? 나는 처음 그를 퍽 불행한 존재로 가소롭게 여겼다. 그 앞에 설 때 슬퍼지고 측은한 마음이 앞을 가리곤 하였다. 나는 오늘 돌이켜 생각한데 나무처럼 행복한 생물은 다시 없을 듯하다. 구둠에는 이루 비길 데 없는 바위에도 그리 탐탁지는 못할 망정 자양분이 있다 하거늘 어디로 간들 생의 뿌리를 박지 못하며 어디로 간들 생활의 불평이 있을 소냐. 칙칙하면 솔솔 솔바람이 불어오고 심심하면 새가 와서 노래를 부르다 가고 촐촐하면 한 줄기 비가 오고 밤이면 수많은 별들과 오손도손 이야기할 수 있고 보다 나무는 행동 방향이란 거추장스러운 과제에 봉착하지 않고 인위적으로든 우연으로서든 탄생시켜준 자리를 지켜 무궁무진한 영양소를 흡취하고 영롱한 햇빛을 받아들여 손쉽게 생활을 영위하고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고 뻗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행복스럽지 않느냐라는 거지. 얘는 행복한 거야. 나무는. 처음에는 불쌍했지. 나중에 행복해. 얘는 왜 행복한 줄 알아? 왜 행복해? 이런 거보다 나무는 행동의 방향이란 거추장스러운 과제에 봉착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 시의 화자인 윤동주는 뭐야? 행동의 방향이란 거추장스러운 과제에 봉착돼 있단 말이야. 했잖아. 윤동주 방향 설정. 현재 자신의 모습은 어떻다고? 현실에 소극적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행동의 방향을 정해야 돼. 어떻게? 지식인으로서 시대 양심에 떳떳한 삶을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 그게 행동의 방향이야. 그래서 괴로운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 여기는 여기까지만 하죠. 아니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냥 다음 이 밤도 과제를 풀지 못하여 안타까운 나의 마음에 라고 했죠. 이때 내가 과제를 풀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 이때 과제가 뭐라고요? 행동의 뭐를 결정하는 거? 방향을 결정하는 것.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안타까운 나의 마음에 나무의 마음이 점점 올라오는 듯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랑이 있지. 나 행동의 방향 행동할 수 있잖아. 그 자랑을 자랑치 못함에 뼈저린 듯하다. 이거지. 나 행동할 수 있어. 이걸 자랑하지 못해요.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젊은 선배의 웅변이 선배도 믿지 못할 것이라면 그러면 영리한 나무에게 나의 방향을 물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내가 방향을 못 정했지. 선배도 믿지 못할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나무한테 물어봐야 되나? 뭐라고? 어디로 가야 하느냐? 동이 어디냐? 서가 어디냐? 남이 어디냐? 북이 어디냐? 알아. 이거 감탄사예요. 저 별이 번쩍 흐른다. 별똥 떨어진 데가 내가 갈 곳인가 보다. 그지? 별똥 떨어질 때가 내가 갈 곳인가 보다. 하면 별똥아 꼭 떨어져야 할 곳에 떨어져야 한다라는 뜻이겠지. 그럼 나는 꼭 가야 할 길로 뭐 하겠다? 가야 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윤동주의 고뇌가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그냥 여기다 하자. 이렇게 놓으면 내용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두 가지 상념이죠. 첫 번째 뭐에 대한 상념? 밤에 대한 상념. 두 번째는 뭐에 대한 상념? 나무에 대한 상념. 밤에 대한 상념의 내용은 결론만 말하자면 새벽이 온다 해도 이 암담함이 가실 것 같지 않은 것. 나무에 대한 상념은 나무가 상념을 통해 뭐야?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꼭 가야 할 때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 담겨 있죠. 그렇죠? 고뇌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자, 1번 답이 나왔고요. 요거
기억 한번 가볼까요? 기억 이거는 자 얘들아 이 문제 풀 때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 풀 때는 기준점이 성택지가 돼서는 안 돼요. 기준점이 어디를 먼저 봐야 되냐면 기억의 앞뒤를 보고 의미를 먼저 따져와야 돼. 기억이 뭐죠? 기억 한번 볼까요? 기억. 하늘은 푸르다 못해 농회색으로 캄캄하니 별들말은 또렷또렷 빛난다라는 거지. 어둠 속에서도 뭐는 빛난다? 별은 빛난다지. 음성 상징어를 통해 맞습니까? 음성 상징 뭐 있어요? 또렷또렷. 그죠? 그러면 아니 또렷또렷 아니냐? 다른 거 있냐? 음성 상징어 다른 거 있어요? 또렷또렷이지. 음성 상징어죠. 그걸 통해서 희망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을 암시한다. 맞습니까? 어둠 속에서야. 그죠? 어둠 속에 뭐는 반짝이고 있죠? 별은 반짝이죠. 근데 이게 이 선택지가 되게 확실하게 네,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봤을 때 니네 중에는. 그럼 여기서 뭐라고 나야 돼? 여기서는 이 암시라는 말이 드러난다가 아니라 뭐야? 은근하게 숨겨서 보여준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세모를 하는 게 맞지. 응? 연결 지을 수도 있잖아.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반듯반듯한데 원래 별은 희망 뭐 이런 거 상징하는 방향 이런 걸 상징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세모로 가는 게 맞다. 다음. 나 자신을 객관화 여기 자주 하는 한 젊은이가 있다라고 하지. 자신을 객관화한 거 맞죠? 암담한 상황에서 자신을 비웃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맞습니까? 왜? 자조가 뭐라 그랬어? 스스로를 비웃는 것이라고 했죠. 얘도 맞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처지의 대상을 통해 방황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는 디귿에는 뭐가 나오죠? 하루살이.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나와 있죠. 어때? 맞습니까? 네. 리을. 승태가 리을 한번 읽어줄래? 리을. 그리고 본 행복이란 별세번 손님을 불러들이기에도 또 다른 손가락 부리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될까보다. 그치. 그럼 뭐야? 희망을 위해서는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까봅시다. 대상을 의인화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다. 이거 노력이 뒤에 거 맞네? 대상이 의인화 나옵니까? 의인법. 뭐가 어디가 의인법이죠? 자, 다시 가볼게요. 선생님이 리을 가봅시다. 행복이란 별스러운 손님이라는 말을 했어요. 손님. 그죠? 행복을 뭐라고 했어? 손님이라고 했죠? 무슨 법? 의인법. 오케이, 됐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 손님이 사람이에요? 네. 왜? 여기서 의인법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개념은 문제를 풀어가면서도 개념이 정립이 되는 거야. 나는 이게 손님이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선택지에서는 뭐 의인법이라고 나와 있지. 그렇지? 그러면 이것도 의인법에 포함되는구나. 거꾸로 찾아가도 돼. 문제가 답이 이게 아닐 거니까. 다음. 가정적 진술을 활용하여 긍정적 미래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는데 맞나요? 승태 맞는 것 같아? 미음? 항상 시어의 의미 및 기능이니까 밑줄 친 보면 안 되겠지? 밑줄 친 뒤에 뭐라고 나와? 새벽은 오더라도 희망은 없다. 암담함이 남아있지? 그래서 여기는 뭐가 틀렸어? 맞아요. 틀렸어요.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이 드러내고 이게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 아까 선생님이 기준점을 저 선택지다 보면 안 된다고 했잖아. 선택지를 보고 본문을 자꾸 보면 그 선택지 내용을 본문에다 맞추게 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미음을 먼저 보면 불러온다고 하자. 하나 경망스럽게 그리 반가울 것은 없다. 바로 존재들이 아니야. 그대로 암담하고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기서 의미를 찾아야 되잖아. 이 의미를. 그러다 보면 앞과 뒤를 자꾸 보게 된단 말이야. 보고 나서 이 의미를 가지고 가. 새벽은 시간적 배경으로서 새벽은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희망이 오지는 않는구나라는 거잖아. 그걸 가지고 나서 선택지 보면 이건 누가 봐도 틀렸다는 걸 알잖아. 근데 이것만 보면 가정적 진술을 활용하여 긍정 미래에 대한 확신 그러면 앞에 넘어가 보면 가정 상황도 나오고 새벽이 오니까 새벽에 상징적 의미 부여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걸 먼저 보고 맞추면 이 내용을 자꾸 거기다 때려 넣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기준점 어디다? 본문에다 두고 오는 게 좋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어요. A가 어디죠? 이거 하고 넘어갔어도 되는데. 자, 항상 이것도 이거 먼저 봅시다. 농사지 가을거지 가까워지니 절구질 우물가에 기쁨빛 돌아 가을 가마귀 돌아보니 절기가 무르익었고 해오락에 서 있는 모습이 우뚝하고 환하다라고 했지. 화자가 바라보는 마을 풍경이지.
마을 풍경 어떤 모습이야? 긍정적이죠. 그죠? 그죠? 그리고 가을거지라는 말이 나오면 뭔가 많이 걷어들이는 거지. 그래서 가을은 무슨 계절이니 또 풍요의 계절, 수확의 계절이 되지. 예, 그런 것까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뒤에 내 인생으로 무엇을 하는 거지라고 했죠. 화자의 상황과 어떻게 되는 상황? 대조되는 상황. 여기까지 보고 갑시다. 자, 그러면 A 먼저 갑시다. A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심리적 변화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 거기 심리적 변화 나옵니까? A에? 심리적 변화 나와요? 안 나오죠. 심리적 변화 안 나오죠. 그래서 틀렸어요. 근데 여기서 야, 그러면 감정이입은 나오냐? 난 나와요. 감정이입 나와요? 자, 감정이입 나온다고 생각했죠. 그죠?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선생님 감정이입을 정리해 줄게요. 감정이입을 찾을 때는요. 1단계가 단계별로 찾는 게 좋아요. 감정이입 1단계는 사물이 뭘 느끼고 있어야 돼? 감정을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뭐가 감정을 느끼고 있어야 된다고요? 사물이요. 이때 사물은 사람을 제외한 건 다 사물이 되겠죠.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사물 누가 나오지? 해오라기 나와요? 해오라기 나와요? 야, 해오라기가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거기서? 아니지. 또 다른 대상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게 있나? 승우가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어? 없어. 그래요. 없어요. 이거 감정이입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입을 개념적으로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여기. 감정이입 뭐야? 화자의 감정을 대상에 집어넣은 거잖아. 아는데도 이렇게 고르라고 하면 가끔 잘못된 선택을 해. 그러면 감정이입은 아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감정이입을 찾아낼 수 있느냐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이야. 사물이 감정을 느끼고 있어야 하고, 그지? 그 사물의 사람이 제외되는 거야. 이게 1단계야. 이 1단계에서 다 걸러져요. 근데 2단계는 뭐겠니? 그 감정이 누구 것이어야 돼? 그 감정이 화자의 것이어야 돼. 어쨌든 얘는 틀렸어요. 그럼 3번 가볼까? 계절감을 드러내는 자연물을 통해 가을까마귀 나오죠? 그지? 결실에 대한 기쁨을 나타내고 있다. 기쁨빛이 감돌고. 어때 얘는? 맞는 것 같아요? A만 보자면? 뭐 세모할까요? 오케이, 좋아요. A의 자연물에는 과거에 대한 상실감 없고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자연물의 변화하는 자연물은 아니겠죠. 근데 이 선택지 자체가 웃긴 게 선택지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볼까? 야, 뒤에 공간의 이동에 따라 여기 되고 변화하는 자연물이라고 했지. 그러면 자연물이 변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내 시선은 그 자연물에 고정이 돼 있어야 돼, 움직여야 돼. 고정이 돼 있어야 되지. 근데 웃기잖아.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자연물이 변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되면 잘 안 나오지 않을까? 뭐가 달라질 그럼 이동이면 뭐가 있어요? 시선의 이동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겠니? 차라리 시간의 흐름이죠. 변화할 시간을 줘야죠. 그러니까 이 선택지는 시선 이동에 따라 변하는 자연물의 모습 나타내기가 좀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자연물의 모습 그렇다면 얘는 충분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자, B 한번 가볼까요? B 아까 가로쳤지 B 여기 무엇에 대한 상념이었죠? B는 넘어가 보세요. B는 무엇에 대한 상념? 나무에 대한 상념. 나무는 처음에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뭐 안쓰럽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나무는 어떻다고?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그거예요. 그래서 봐, 이 B 자연물에 대한 변화된 인식 제시하고 있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 몇 번이야? 2번이 되죠. 계절감에 대한 기쁨 안 나오죠? 그래 다음 몇 번이야? 2번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아니 할 수 있어요. 금방입니다. 오케이. 5분이 충분해요. 자, 제목 한번 볼까요? 정지용의 지리 해바라기 씨. 시 2개밖에 없고 문제도 3문제밖에 없어요. 자, 해바라기 씨. 해바라기 씨야. 한번 읽어보세요. 빨리 끝내고 싶으면 빨리 읽어보세요. 자, 읽어봤죠? 갑시다. 화자는 누구죠? 나. 화자 드러나 있나 안 드러나 있나요?
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화자가 나예요. 근데 나의 상황 나오니? 지금 어떤 상황인지? 상황이라기보다는 다 뭐야? 그러니까 서술인데 대응이지 다. 어떻게 하자가 나오잖아 주로. 제일 먼저 뭐 하자는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마땅히 상황이 없고 그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만 있어요. 해바라기 씨를 심자 이렇게. 그럼 어떻게? 누나가 손으로 다지고 나면 바둑이가 앞발로 다지고 괭이가 꼬리로 다진다고 했지. 그럼 괭이가 뭐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괭이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괭이는 고양이. 괭이, 그럼 고양이가라는 뜻이죠. 우리가 글씨 못 쓰면 글씨를 어떻게 쓴다고 해요? 세발이라고 쓴다고 하죠. 그건 잘못된 표현. 개발, 세발이 아니라 개발, 괴발. 원래 개발, 괴발이 표준어예요. 그럼 뒤에 많은 괴발이 뭐야? 고양이 발입니다. 개발, 고양이 발인 거죠. 괭이, 고양이죠. 고양이 꼬리도 다져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뭐 하고? 이슬이 내려와 같이 자고 가고 햇빛이 뭐 하고 가고? 입 맞추고 가고. 그러면 사흘이 지나도 부끄러워서 싹이 안 나오지? 그러다가 뭐야? 청개구리 고놈이 꽥 소리 지르고 하는 거지. 이거 시 내용 되게 간단하잖아요. 해바라기 씨를 심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저 동물이 이 동물이 햇볕이 이슬이 이렇게 해줄 거라는 거야. 이렇게 간단한 시가 어디 있어? 여기 무슨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가볼게요. 문제. 자,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얘는 무조건 맞고요. 도치의 방식 나옵니까? 자, 도치의 방식을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의인법하고 비슷해요. 도치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찾는 방법이 좀 헷갈리는 거니까. 근데 선생님이 기출을 보니까 도치법은 되게 어떻게 나오냐면 서술어로 끝나지 않아야 돼요. 서술어로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걸 찾아야 돼. 이걸 찾고 나서 그러면 서술어로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그런 부분을 찾고 만약에 서술어가 어디에 있으면 앞에 있으면 얘는 뭐가 되고? 도치가 되고 서술어가 없으면 얘는 뭐가 된다? 얘는 생략이 되는 거야. 이렇게 돼.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 시를 보고 심자, 마침표 봐봐. 심자, 다진다, 가고, 든다, 나. 다 뭘로 끝나야 돼? 서술어라든지 서술격 조사로 끝나지. 얘는 도치가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찾는 거야. 근데 앞에 시를 잠깐 보면 만응이 된다. 만보를 잠깐 보면 여기 봐요. 마침표 아까 끊어서 읽으라고 했잖아. 흔들린다, 사늘하구나, 훤하다, 고요한 밤에. 서술어로 끝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어? 고요한 밤에지. 이거에 대한 서술어가 어디 있어요? 앞에 있어요. 그럼 얘가 뭐야? 도치예요. 그러니까 도치를 찾을 땐 도치 이렇게 찾지 말고 종결형, 즉 서술어라든지 뭐 동사형사 서술격 조사로 끝나지 않은 부분을 찾아보고 서술어가 앞에 있으면 도치, 없으면 생략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안 나오죠? 자, 공과학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는데 입체라는 말은 몇 가지 이상? 두 가지 이상이면 그냥 얘는 입체라는 말을 써줄 수 있어요. 그럼 앞에 입체인데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라고 했지. 그럼 앞에 이제 공감각적 심상을 찾아봐야 되겠지. 만약에 공감각적 심상이 나와 있다면 입체감은 있을까 없을까? 아까 입체감이 몇 가지 이상? 두 가지 이상이잖아. 공감각적 심상은 뭐가 두 가지야? 그래, 감각이 두 개잖아. 감각이. 그래야 공감각적 심상인 거잖아. 그러니까 공감각적 심상이 있다면 입체감은 무조건 있다. 그 앞에 공감각적 심상 있나요? 예, 집에 빨리 가고 싶나 보네요. 열심히 찾네요. 없습니다. 다음,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가 없는 시는 없죠. 앞에 자연물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라고 했는데 여기서 자연물은 뭐죠? 해바라기죠. 자, 해바라기의 상징적 의미가 없어요. 진짜 해바라기가 피어나길 바라는 거야 다? 답이 없을 것 같은데요.
세모. 미리 얘기하면 답은 3번이에요. 답은 3번이에요. 아 물론 틀릴 수 있어. 내가 얘기 잘 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할 때는 틀릴 수 있어. 그치? 그럼 답이 없어. 끝까지 가보면. 영탄적 시간의 급박한 흐름도 안 나오거든요. X지. 화자의 달라진 화자 자체가 안 나오죠. 그럼 얘는 다 없어. 다 X야. 그럼 니네는 틀리는 거야. 그래서 해설지를 보고 나서 다시 판단하겠지. 그러면 뭐가 정립되냐면 자연물의 상징적 의미 부여했다라는 개념의 틀이 머릿속에 잡히는 거야. 잘 봐. 시에서 자연물의 행위를 그냥 보여줬잖아. 그러면 그건 기본적으로 거기에다가는 상징적 의미가 부여됐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단순하게 자연물에 해바라기 씨를 심자가 아니라 이건 이 해바라기 심는 행동을 통해서 뭔가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왜? 시인이 자연물에 대해서 시를 썼다는 건 그냥 이게 대상의 아름다움이야? 이게 해바라기의 그냥 아름다움이니? 경치의 아름다움이니? 그런 거 아니지. 그런 게 아니라면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자연물의 상징적 의미는 거기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대상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게 아니라면 상징적 의미가 부여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알겠지? 그러니까 한번 틀려보고 나서 해보는 거야, 이런 것도. 자, 다음 거 볼까요? 자, 기억. 청유형 어미를 반복하여라고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네. 해바라기 씨를 심는 행위를 의미 있게 생각하는 시. 반복은 의미 있게. 왜? 두 번 했다는 건, 그러니까 반복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가 운율, 두 번째가 강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겠어?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야, 강조니까. 여기 맞죠? 니은 행위가 뭐죠? 다지는 건가? 다지는 거지. 반복과 해바라기 꽃을 피우기에 여럿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을 들어. 맞습니까? 뭐 바둑이, 괭이, 누나, 이슬. 아 그만해? 알았어, 이런 것들 있죠. 다음. 디귿에서는 시간의 경과를 제시하여 며칠 지났어? 3일. 해바라기가 고개를 들기까지 기다리지 못해 단념하는 우리의 상황? 아니죠. 그러니까 그 해바라기가 피기까지에 걸리는 시간을 얘기한 거죠. 3번. 예,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음 낙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낙타는 이거 한번 읽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낙타. 낙타의 화자는 자연현상인 죽음을 부정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라고 했죠. 천천히 해. 어차피 천천히 할 거야, 선생님은. 야, 여기서 죽음을 부정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잖아.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잖아. 이걸 무슨 태도라고 부르죠? 우리 개념 테스트 볼 때도 했어요. 받아들이는 그 체념? 관조? 아, 관조 아니야. 아, 체념 포기하는 거 아니잖아. 이거 뭐지?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거야. 이해. 얽매이지 않는 태도. 이해. 뭐예요? 초월 또는 달관. 이게 달관의 태도야. 초월이나 달관은 그러니까 봐봐. 나는 돈에 달관한 사람이야 라는 말은 돈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것도 삶과 죽음에 얽매이지 않나요. 달관, 초월. 죽음과 삶 사이를 경계를 초월하여 회귀의 구조로 삶과 죽음을 바라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삶과 죽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 과정에서 화자는 이승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자기 삶의 모습이 자신이 추구하는 모습과 다름을 인식한다. 또한 화자 자신이 닮고자 하는 대상처럼 살아온 사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삶과 죽음을 회귀한다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낙타 한번 가봅시다. 낙타. 낙타가 싫어질 것 같아요. 자, 읽어보세요. 편하게 읽어봐요. 오케이. 계세요? 화자는 누구요? 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나? 진짜 없나? 미안. 알았어요. 진정해. 캄다운. 화자는 나. 그럼 상황은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따뜻하고 가는 거. 상황. 아니 죽진 않았어요 아직. 이건 따뜻하고 저승길 가는 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죽음의 상황을 뭐 하고 있는 거야? 가정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이렇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저승길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할게요. 저승길 어떻게 하겠대요? 타고 가겠대요. 그래서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겠대요? 진지. 슬픔도 까맣게 잊었다는 듯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낙타가 되어 누군가 세상에 다시 나아가란다면 이것도 뭐니 상황에? 가정. 그렇기 때문에 뭐 하겠대? 낙타가 되어 가겠다고 대답하겠대요. 그래서 낙타가 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 그렇지. 돌아올 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 등에 업고 오겠노라고 라고 하지. 그럼 이 어리석은 사람이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보기 박스까지 가면서 생각해봐. 보기 박스에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가진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고 했지. 긍정적. 그렇죠. 긍정적이겠죠. 이 사람과 함께 되돌아오겠다. 가장 가엾은 사람 하나 골라 길동무가 되어서라고 했잖아. 보기 박스에서 길동무라고 하면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자신이 닮고자 하는 대상처럼 살아온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라고 했지. 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 낙타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도치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찾아보세요. 없어요. 보지도 않고 도치법 뭐라고 선생님이 끝날 때 서술어가 아닌 걸로 끝나는 거 찾으라고 했지. 맨 마지막에도 뭐로 끝나니? 모르는. 되어서 나오잖아. 길동무가 되어서라고 나와있지. 네. 그럼 마침표 찍혔잖아. 그럼 이거에 대한 서술어가 뭐야? 없고 오겠노라고. 이게 서술어잖아. 그러면 도치법이 있어 없어? 있다고 이렇게 찾으라고. 있어요. 어? 그러면 여기서 자연물에 대한 상징적 의미 드러나 있어 안 드러나 있어? 있지. 여기서 자연물이 뭔데? 낙타. 낙타는 어떤 사람이니? 긍정적. 세상을 어떻게 보는 어떻게 하는 사람? 그렇지. 달관한 사람.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좋습니다. 좋아요. 다음 요거 풀었고요. 그러면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네. 손조 대답하는 것에는 했죠. 선생님 아까 했지. 자, 이거 내가 풀 수 있어요. 손조 대답하는 것이죠. 그럼 찾아봐야지. 그 손조 뭐라고 대답하는지 본문을 봐야죠. 손조서 대답 뭐라고 합니까? 슬픔 뭐 이런 거 다 잊었어라고 말하는 거지. 네. 자연현상인 죽음을 담담하게 수용하라는 누군가의 말을 외면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아니요. 아니죠. 틀렸네요. 틀렸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인가요? 네, 좋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풀 때는 이런 거 풀 때는 항상 다운표 있으면 앞뒤 내용을 보라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